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컨디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셔서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주에 한 번씩 반가운 얼굴을 만날 날입니다. 바로 미국 주식 이야기의 대표님이시죠.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추천해 주신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호주에 계신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임명장 받은 기분입니다. 너무 코로나 시대를 다행입니다. 지내갔다는 하나의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건강하시죠? 네, 저는 다행스럽게도 집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네, 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고, 계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셨다는데 취지가 어떻게 되죠? 오늘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특별 방송을 준비해 주신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몇 번 봤는데, 이제 조금 이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실적 시즌이기도 해서, 이제 실적이 최근 발표된 종목들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겹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깔끔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저희가 지난 4개월간 추천드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추천드린 종목과 수익률인데요. 같은 기간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8종목 중 6종목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굳이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업스타트와 스포티파이의 최근 실적을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로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이라 모니터링 하시라고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최근 실적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펠로톤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스타트부터 살펴보면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모든 지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과 이익 모두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는 동시에 손익계산서상 수익도 내고 있는 아주 착한 기업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계속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실적 발표 중 중요했던 포인트로는 우선 42곳의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이 중 7곳은 100% 업스타트에 의존해서 기존 파이코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서 아예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개인 대출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과 수익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자동차 대출 시장과 주담대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공을 했는데요. 우선 자동차 대출 시장의 경우 올해 1.5 빌리언 달러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시장의 경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통 완전한 서비스 제공과 수익 실현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개인, 자동차, 주담대까지 모두 대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이던스로는 매출 성장률 65%를 제시했는데요. 이익 마진 같은 경우 사업에 재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자사주 매입 또한 실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400 million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경영진이 주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대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타이밍에 실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 멀티플이 높은데도 추천을 드렸냐면 새로운 AI 대출 시장을 만들어가는 선두 기업이고 후발 투자와는 시간으로밖에 좁힐 수 없는 데이터의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독점 기업이라면은 현재의 멀티플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의 크기와 미래 수익을 생각하면서 투자해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장과 수익률 모두 가지고 있는 결코 흔치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주님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ISRG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인데요. ISR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가 두 눈 뜨고 수익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어서 훌륭한 기업은 적정 가격에 매수하라는 버핏의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티파이의 최근 시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투자 레이스 매출 성장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실적은 우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용자 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매출과 구독 매출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수익 마진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꾸준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도 인상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까요? 사실 스포티파이가 상장한 2018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 구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 전환 실패와 레이블과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나라는 시장의 걱정인데요. 우선 레이블과의 힘싸움은 꾸준히 늘어나는 구독 서비스 GP 마진 그리고 증가하는 사용자 수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스포티파이의 입지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수익 실현을 못하냐? 사실 스포티파이가 음원 서비스에만 사업을 제한했다고 하면 벌써 흑자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CEO는 오디오의 구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컨텐츠와 여러 가지 오디오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저게 가능해?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성 대비 많이 저평가된 상태이고요.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 스포티파이는 이미 음원 서비스의 구글은 몰라도 유튜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 기반 음원 서비스 사용자 수는 4억 명이 넘어가고 있고 독점 팟캐스트 서비스로 이미 미국에서 팟캐스트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매우 자연스럽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광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도 키워나가고 광고 매출 성장으로 인한 매출 다각화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팟캐스트나 직접 생산하는 컨텐츠, 독점 컨텐츠들은 초반에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의 총이익 마진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컨텐츠로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익 마진이 영업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증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7년여간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지나온 길을 지금 스포티파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스포티파이는 음원 플랫폼과 독점 콘텐츠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사용자 수 증가 및 흑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스포티파이 이런 밝은 전망과 매력적인 사업 모델에 비해 주가는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스포티파이가 투자자들에게 진가를 보여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펠로톤인데요. 저희가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실적이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 좋았습니다. 구독자 수와 반복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해서 기업이 경영진의 실수로 인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사임을 하고 다른 테크 기업의 펠로톤을 주당 65불에서 75불에 매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PPT 자료를 제공해서 아래 링크에 달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PPT의 기업 설명 내용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좋은 사업 모델이고 전망이 매우 좋다.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경영진의 실수를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새로운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구독 비즈니스 모델에 정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펠로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 매출 성장 둔화와 그리고 비용 문제인데요. 우선 비용 문제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영진이 비용 관리에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수요 폭증은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문이 늘어나는데도 공장 시설 증대를 하지 않고 코로나가 조금만 더 장기화됐다면 사업 확장을 안 했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아직 페loton이 뭐 니시 상품이다, 부자들 장난감이다라는 말이 많지만 결론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판매나 새로운 나라에 진출하면서 성장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직은 성장통을 겪는 중이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망가지거나 기업이 망하는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능한 CEO를 모셔왔기 때문에 다른 테크 기업과의 M&A보다는 스스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턴어라운드 하는 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펠로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가장 먼저 펠로톤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펠로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거든요. 행동주의 주주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이 어떠한 네, 내용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적 증가를 이끌어내는 좀 더 액티브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얘기한 내용은 이제 경영진의 잘못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경영진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테크 기업과 M&A를 모색해서 빠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주가가 65불이나 75불이 적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팔아서 수익을 거두고 싶다 그런 걸 밝혔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럼 좀 대한항공 관련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웰 캐피탈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목소리를 내서 CEO를 사실상 실제로 교체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 의견이 펠로톤을 다른 기업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아마존에 팔릴 거다, 나이키에 팔릴 거다, 아니다, 애플이 더 적당하다, 뭐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창업주가 CEO에 있다가 내려왔지만 아직도 그분이 의결권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새로 부임하신 CEO도 그분이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당연히 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금방 어디 넘어간다고 하면은 CEO로 오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CEO도 그렇고 이제 그런 존 폴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수치적인 거 다 있고요. 그냥 펠로톤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핀테크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핀테크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한 그 성장과 뭐 주가의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머물면서.
근데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과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는 일이 예전처럼 많아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은행이나 가볼까? 하면서 은행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펠로톤은 약간 경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펠로톤이라는 종목이 좋은 그 구독자의 상승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과연 사람들이 다시 짐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한 10명 중 5명은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펠로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가 이제 한 3밀리언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시장을 크게 본다면은 펠로톤이 되게 고객들의 충성도가 엄청 높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사람이 운동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을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되게 아직도 충성 높게 그런 고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이 무슨 주류가 되는 그런 뭐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주류가 되는 기업으로 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규모보다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런 걸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자체를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기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서 이제 스포티파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해주셨는데, 스포티파이를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과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넷플릭스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콘텐츠, 영상 콘텐츠 만드는 기업과 차별화된 점이 바로 독점 콘텐츠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플랫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오징어 게임 아니면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독점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 아니면은 다른 빅테크 기업과 시너지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CEO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플랫폼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팟캐스트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투자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음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이블과 수익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나 사용자가 늘어나도 이익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힘듭니다. 변동 비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정 비용만 한 번만 지출하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B 포인트만 지나는 순간 수익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넷플릭스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마진이 늘어올 수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도 우리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오디오계 이렇게 구글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애플이 팟캐스트 부분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지금 따라잡혔죠 스포티파이한테.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광고로 일단 사람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유료 고객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광고 매출을 끌어올 수 있고 다른 그런 아티스트와 커넥션 해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을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아니면은 연결지된 서비스 그런 옵셔널리티가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래서 돈 얼마 벌었는데 지금 당장 EPS 성장률 얼마인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기업 CEO가 생각하는 미래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에 괴리가 생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 대표님 되게 설명을 조리 있게 잘해주셔서 제가 아, 아닙니다. 굉장히 좀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약간 띵한 상태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너무나 저 방송을 잘 이끌어주고 계셔서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지금 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종목인 업스타트 잠깐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이제 괴물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네, 어, 그렇죠. 지금 레비뉴가 사실 이 적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1년 매출이
이제는 1빌리언을 넘을 정도로 이제 좀 규모가 커진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매출을 지금 260%나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그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은행 파트너 수가 늘어난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은행 파트너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대출을 많이 더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늘어난 건데 결국 은행 파트너가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업스타트의 데이터가 정말 효과가 있다. 기존의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하던 것보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나밖에 없네 그런 사업 모델이어서 그런 독점과 그런 새로운 시장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그 뱅크의 숫자가 늘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스타트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뒤에 뱅크가 하나가 있건 100개가 있건 사용자, 소비자의 수가 늘지 않는 한 매출이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은행의 숫자가 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대출 건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그렇죠? 건수랑 연결된 매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대출 건수가 늘어나려면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은행이 대출을 엄청나게 늘려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여러 군데가 늘어나면 당연히 업스타트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를 더욱더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넷 인컴이 135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그 순이익 마진율도 2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장률이 260%고 순이익률이 20%면 거의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네, 그래서 생각하세요? 지금 예, CEO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우리가 조금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예. 비슷한 업체를 찾아봤는데 없다. 자기들이 제일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35%나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을 해도 늦진 않은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진 상태죠. 주가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좀 너무 좋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예. 뭐 당장 다음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지금 이제 개인 대출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개인 대출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대출 시장에도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중장기적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기지까지 진출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회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 보고 굉장히 좀 그 신선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업사트는 신생 기업인데 신생 기업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는 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경영진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도 야, 우리가 250%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할 때 너무 저평가됐어.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음, 해봐야겠어. 그래서 자사주 매입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도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고 음. 투자하신 분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무튼 대부분의 성장 주식들이 성장하는 데만 급급한데 지금 업사트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은 아니지만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도 될 것 같네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 종목에 대한 굉장히 좀 높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야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예,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또 박철민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실까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 좀 새로운 종목 하나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데 클로징 멘트로 한마디 해주시죠.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뭐 힘내라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 투자는 조금 편하게 필요하지 않은 돈, 그좀 오래 묵혀둘 수 있는 돈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수익이 얼마 나야지, 다음 달에 얼마 수익이 나야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마음이 급해질수록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보시면서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에 줍줍하시네요? 네, 새로운, 그렇죠. 그래요? 요새 개인적으로는 업스타트도 굉장히 계속 지출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원자재 같은 것도 좀 많이 괜찮아 보이고, 또 어, 페이스북, 엄청 싸져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업스타트랑 메타 플랫폼 좀 많이 사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투자의 방향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까지 다 공개해 주시는 박철민 대표님께 미존 패밀리 분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가오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